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이어서 3월 모의고사를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차례 문학을 쭉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바퀴 다시 돌아서 다시 비문학을 다룹니다. 비문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독서죠. 독서인데 저희 때는 이걸 비문학이라고 불렀어요. 비문학이나 독서는 읽어야 되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독서,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독서에서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과학 쪽, 과학이나 경제 쪽, 경제 지문은 뒤에 나와요.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국어인데 갑자기 과학 얘기가 나오고 천체 혹은 경제와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을 해서 이거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쉬운 것도 있어요. 바로 사회랑 예체능, 그러니까 예술이나 미술, 그런 지문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31번과 34번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바로 예술 지문입니다. 예술 지문들은 뭐 그때그때 모의고사나 수능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목할 만한 점이 얘네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이 문제도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읽고 나서 미래주의는 뭐하고 화가들은 뭐하고 분할주의는 뭐하고 다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 문제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건 몇 번이고 이건 몇 번이다. 그래서 바로 쭉 풀어나갈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뇌과학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학 지문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시간 관리를 해라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말 그대로 읽으면 풀려요. 읽으면 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뇌과학 같은 어려운 지문에서 이것만 30분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점수를 따는 문제인데 점수가 날아갑니다.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시간 관리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국어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항상 시간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이 예술 지문들이 어떤 지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잘 안 지워지네요. 힘 좀 줘서. 맨 위부터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미래주의가 나와요. 이 미래주의가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르티니 미래주의 선언 시작으로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고니, 건축가, 샹텔리아, 음악가 루소로 등이 참여한 전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미래주의가 등장해 된 배경이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이 때문에 미래주의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미래주의 등장 배경이죠. 이게 1분단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특히 미래주의 화가들은 질주하는 자동차,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역, 광란의 펜스와 노동자 일하는 광장 등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의 소재로 삼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가들이 어떠한 풍경화나 배경화, 하나의 정진의 화면만을 보였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카메라처럼 여러 동작이 연이어서 찍힌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를 하였다가 미래주의 화가들의 주요 논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연속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 보이죠.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찍을 때 애니메이션 찍는 방법은 말이 달리는 모습을 찍나 하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장면을 연이어서 그려서 그거를 겹쳐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그거를 한 장면에 겹쳐서 나옵니다. 이거는 미리적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라의 강아지의 다이내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개가 산책하는 모습처럼 이거를 한 변에 겹쳐서 한 화면에 표현하다 보니까 다리가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을 겹쳐서 여러 개처럼 표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우고. 그래서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단위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미래주의 선언의 내용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이 바로 미래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지향하고자 했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미래주의의 지향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문단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들이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분할주의 기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했던 이미지의 겹침이나 그것을 중첩시켜서 한 화면에 표현시키자고 했던 거죠. 아까 보였던 개라던가 애니메이션 예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조금 더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길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 파트는 그냥 분할주의 기법에 대한 세세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으면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3문단은 바로 분할주의 기법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문단 내려가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 얘네가 분할주의와 대비가 됩니다. 분할주의가 아니라 미래주의죠. 미래주의와 대비가 됩니다. 얘들이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을 했다면 얘들이 반면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동적 이미지 계속 움직이는 그 모습 자체를 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하여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위와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들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영감을 제공한 것을 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여기가 조금 내려서 볼게요. 여기를 빼서 옆에다 쓸게요. 여기 마지막 문단의 주제는 바로 특징과 의의입니다. 이 미래주의의 동적인 움직임이 미래의 키네틱 아트, 여기 미래 있었죠? 미래의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영감 주었다. 이게 바로 미래주의의 의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을 쭉 읽었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31번.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내렸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본문을 좀 살펴보세요. 선생님도 지금 이걸 들고 같이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래주의에 참여 예술가들 1번 단을 보세요.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샹텔리아, 음악가 루소르 등 참여했다. 나오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왜 등장했을까요? 바로 이탈리아는 산업화된 열망과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나오죠?
등장 배경입니다. 3번 미래주의 화가들이 사용해온 기법. 어떤 기법들을 사용했나요? 분화주의죠. 3분단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4번 미래주의 회화가 발전해온 과정. 미래주의 회화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건 이렇게 변하고 나중에 이렇게 변했다. 그런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나요?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을 살펴보시면 그럼 미래주의 화가들은 어떠한 미의식을 추구를 했느냐.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회화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했다면 미래주의 화가는 바로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예요. 어때요? 되게 쉽죠? 그냥 읽으면 바로 지문에 답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지문의 난이도를 해당 평가원에서 일부러 낮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자, 3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2번입니다.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기억을 살펴보시면 어디 보자. 잠깐만요. 마지막 문단이고요. 기억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본문을 보세요. 선생님도 잠깐 내려서 영감을 제공했다고 했죠. 키네틱 아트에 등장하는데 영감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영감이 어떤 영감일까요?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1번을 살펴보시면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 움직이는 대상이 주목한 거는 맞는 얘기인데 최초로 작품화할 생각은 적절하지 않죠.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2번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 여러분 모베이 같은 걸 보셨죠? 이렇게 여러 개 애들 장난감 달고 빙 돌려서 움직이는 그런 모형들. 그런 3차원적인 움직임을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을 살펴보시면 사진의 촬영 기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미래주의와 이 분화주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죠. 3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4번 산업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인류가 추구해야 될 미래 상업 폭폭에 담아내려는 모습.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그런 사회적인 얘기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죠. 4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5번을 살펴보시면 예술적인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할 작품을 창작하는 생각. 전혀 안 나왔죠. 5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도 31번과 같이 바로 문제를 읽고 거기서 골라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33번이 그런 문제입니다. 방금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33번은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보세요. 3점짜리죠. 우리가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이 나오는데 이런 이과 지문이 나오는 반면 예술 지문이나 음악 지문이 나올 때 꼭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옵니다. 그림 문제가 나와요. 그림 문제가 나올 때 좀 골치 아픈 게 이게 쉽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읽고 바로 풀면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이 글 내용들을 읽고 이걸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이 추론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 자체는 그냥 봐서는 글 내용 자체로 드러나지 않죠. 혀가 자꾸 꼬이네요. 우리가 아까 봤던 31번이나 32번 같은 문제는 그냥 읽고 그래서 찾아서 풀면 돼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추론 문제가 나오면 가장 골치 아픈 점이 우리가 글에 없어요. 글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이걸 때문에 이걸 안 되는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 3점짜리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림 문제는 그림에서 새로운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캐치하고 그거를 논리를 세워서 새로 결론. 이거는 A에 적용됐으니까 C에서는 이렇게 될 거다. C를 바로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 얘기하기 힘들고 일단 제일 왕도는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A에서 적용됐으면 그 상황이 C에서 어떻게 될지, C에서 적용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문제 자체에 대해서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을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그림이죠.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발라의 강아지 다이내미즘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미래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보시면 참 특이한 그림이죠. 여기에 여인이 있고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둘 다 모두 겹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왜 겹쳤다고 그랬죠? 맞아요. 바로 움직임을 표현하겠습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미래주의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움직이는 강아지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그린 것. 움직이는 강아지의 모습이라고 했죠. 바로 미래주의 회화의 경향입니다.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선을 교차시켜서 쇠사슬의 잔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것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역선을 뭐라고 했지? 역선을 통해서 사실적인 형태를 강조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사실적인가요? 딱 봐도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라 잘 보시면 이건 왜곡된 형태입니다. 3번을 살펴보시면 3번은 강아지의 발과 바닥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대상과 배경의 상호 침투 효과를 엿볼 수 있다. 이거는 여기 분할주의 기법을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4번 강아지의 발을 중첩시켜서 표현한 것은 이미지의 겹침이라고 했죠.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의 움직임, 아까 예시를 들었던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들, 그리고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 그런 말들.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보시면 사람의 다리를 2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그린 것, 여러 개로 그린 것은 바로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한 것. 이것도 말의 다리는 20개다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2번이 답인 걸 골라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다시 꺼지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다시 됐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그냥 보고 읽고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되면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최대한 3점짜리 문제를 많이 겪어보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단순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로 연결해서 추론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하고 나서 화법 장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34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의 마지막 문제인 34번입니다. 34번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단어 자체를 몰라서 그냥 틀린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신문을 읽는 겁니다. 물론 신문에서 독서도 포함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독서예요. 독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문을 읽는 게 직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A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아서 높임
이거는 고양이죠. 2번 B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해 나가 추이입니다. 3번 어떤 목표로 뜻이 소리의 변화 이거는 지향이죠. 4번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이거는 왜곡입니다. 5번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주목이라고 했죠. 주목이라 하면 어떠한 대상에 관심입니다. 이거를 지켜보는 걸 이걸 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주의를 굳게 내서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우리가 한자어들 일상에서 잘 쓰이거나 혹은 잘 쓰이지 않더라도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일템 이 추이라는 말은 이럴 때 많이 쓰여요. 2020년도 1학기 예산 추이 이럴 때 추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통 한 번에 다 짜진 않죠. 계속 어떤 분기가 있고 이 분기 이렇게 변하고 이때 이렇게 변하고 그럴 때 추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이 다뤄요. 그리고 고양 같은 말은 기분이 고양된다, 들뜨다 할 때 주로 옛날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많이 씁니다. 지향이나 왜곡 같은 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5번의 주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이런 걸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답은 일단 책을 먼저 많이 읽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좀 어렵게 신문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으면 이제 사전이나 좀 더 어려운 전문 서적 이런 식으로 단계를 높여가시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왕도가 없어요. 자기가 항상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를 계속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자기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상에서 책을 읽고 이런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이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를 이렇게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34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